대마를 구매 흡연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엄벌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대마 자체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도 많다는 점에서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접하게 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화폐 송금 방식에 의해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를 직접 구매하여 흡연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약 딜러들은 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좌표 던지기 수령 방식에 의해 대마를 수령해가면 절대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대마 구매를 했다면 당장 그 시점에는 경찰에 안 걸린다고 해도 차후 1,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경찰청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관이나 흡연 시 냄새로 인해 티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마 연초를 직접 흡연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액상 대마를 구매해 전자담배에 호환시켜 흡연을 하기 마련입니다. 단순 대마초 흡연 사건이 아닌 텔레그램 액상 대마 구매 사건의 경우에는 흔히 예상하는 처벌 수위에 비해 대단히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대마 구매 및 투약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대마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징역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이런 풍문을 믿고 대마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는지 아니면 흡연한 부분만 내 혐의로 특정되었는지 대마 초범인지 재범인지 다른 마약 전과가 있는지 처음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초범으로 단순 흡연으로만 적발되었다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던지 해서 선처를 받으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마 구매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대마 구매 등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에는 애초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벌금 조항이 없어 약식기소 벌금형도 받을 수 없고 구공판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대마 구매 상황이라고 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그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난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구매만 했고 실제 흡연한 사실도 없다거나 흡연했다 해도 오래 지나서 어차피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 안 될 것이니 대마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 텔레그램 구매 사실만 걸려도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 한다면 이때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초범일 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최소 벌금 내지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징역 1년 정도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인 경우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약 재범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마약을 한 횟수나 양,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오해를 사서 혐의가 가중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 수사는 당사자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의해 혐의 특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초범도 아닌 마약 재범이라면 경찰 조사 출석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하여 대마초 재범 상황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반성하고 잘못했고 앞으로는 절대 마약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말로만 호소해보아야 판사님이 적극 공감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범도 아닌 재범이니 아마도 확률상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마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는 단약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가령 마약을 끊기 위해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자료,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와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그 이수증과 자필 소감문 자료, 슬기창고와 같은 사이트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듣고 역시 그 이수증과 소감문 자료, 본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용 후 바로 자수하거나 두 번째 투약을 단순 소지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마약을 한 후 바로 자수하면 처벌 수위 면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 강경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약 재범으로 걸렸는데 두 번째 투약을 단순 소지만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다고 해도 이 말을 바로 믿어줄 리는 없습니다. 경찰은 마약 소지 경위가 어떠했는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인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직접 구매한 것인지에 관해
모두 수사에 검찰로 송치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향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마약 검사를 최대한 미룰 수 있을까요? 보통 마약 피의자들은 마약 성분이 몸에서 빠질 시간을 벌기 위해 마약 검사를 몇 주 내지 몇 달 이상 미루고자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들도 피의자들의 마음과 의도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지연 전략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긴급 체포 사건이 아닌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은 마약 피의자라면 개인 일정에 따라 1, 2주 정도 조사 일정을 늦춰줄 수는 있겠지만 몇 주 이상 경찰에서 당사자 편의를 봐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편의를 봐준다면 최대 한 달 정도는 조사 출석 일정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탈색 왁싱 등을 한다면 마약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탈색이나 왁싱을 반복해서 마약 검사 음성 반응이 나오도록 시도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탈색을 여러 번 반복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도 아니며 탈색이나 왁싱을 하고 조사에 출석하면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작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간주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마약 피의자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탈색 왁싱을 했다가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명분만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마약 사건에서 실형을 살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상 이유가 판결 결과에 일부 참작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도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거나 위중한 상태가 아닌 한은 실형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령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당뇨나 다른 지병이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마 재범 처벌 상황에 처해 경찰 조사에 가야 하신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